그동안 행방임위원회 실존 여부가 주목됐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008년 최초 공개 이후 9년 만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고공성장하면서 항공 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지역 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구단 프로축구 대구FC가 K리그 클래식에 승격한 뒤 5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둬 7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종일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늦은 밤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으로 그 양도 제법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점검 잘해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 10도, 안동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안동 1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맑은 가운데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쯤 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행방임위원회 실존 여부가 주목됐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공개된 것은 2008년 최초 공개 이후 9년 만입니다. 엄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낙엽이 쌓인 바닥 위에 하단이 검게 그을린 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베이키 씨가 촬영해 공개한 상주본 일부로 소실된 부분은 지난 2015년 3월 자택 화재 시 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 결과 상주본과 일치했습니다. 2008년 최초 공개 시 원본을 감정한 전문가는 상주본 중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제자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원본의 촬영 영상과 비교해도 소실분을 제외하곤 동일한 모습입니다. 해례편 가운데 첫 번째 제자해 가운데서 10쪽과 11쪽 사이의 부분인데 원래 이 해례의 수장자의 묵서가 적혀 있는 부분이어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주군이 의성 총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배 씨는 소유자를 둘러싼 억울함을 풀고 공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후보 등록 당시 상주본을 1조 원으로 환산해 재산 신고를 하려다 선관위가 실물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포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어디 팔았느니 보냈느니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래 지금이 가장 때라고 여겼습니다. 배 씨는 현재 상주본을 모처에서 보관하고 있고 30여 면 가운데 한 면은 완전 소실, 나머지 면들은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소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4.12 재선거 전 실물 공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거두면서 항공 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대학들이 이런 요구에 발맞춰서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고 정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헬리콥터를 직접 작동해보고 항공기 엔진을 내시경 카메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항공정비과와 헬기정비과를 잇따라 개설한 이 대학은 올해는 항공통신전자과를 신설했습니다. 항공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자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랙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 쪽으로 융합 교육 형태로 가주면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돼서 졸업생들은 주로 군 부사관이나 방산업체 항공사, 항공정비업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업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또 다른 대학교 역시 올해 항공기계학과와 무인기공학과 등 6개의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습니다. 항공 관련 학과 학생 수도 170명에서 올해는 530여 명으로 3배가량 늘렸습니다. 외국 유수의 항공사하고 정비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만 해마다 450여 명이 필요합니다. 조종사와 정비사 수도 해마다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인력 수요 증가를 비롯해 영천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대구 국제공항 이전 등의 호재도 있어 지역에는 항공 관련 인재 수급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공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역 대학들은 항공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심해져 대과 경북 지역 주유소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대구 주유소 수는 지난 2010년 450여 개를 정점으로 찍은 뒤 해마다 줄기 시작해 올해는 380여 개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 주유소 수 역시 지난 2010년 1,420여 개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1,330여 곳으로 6년 동안 6%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2011년 알뜰 주유소 정책을 시행하고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폐업이 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늘면 주유소 감소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2017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전남과의 5라운드 경기에서 프로축구 대구FC가 리그 승격 뒤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클래식 무대에서는 2013년 11월 이후 1240일 만이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래식 복귀 이후 첫 승에 목말랐던 대구FC. 승리에 대한 절실함으로 홈팬들 앞에선 대구FC의 상대는 리그 최하위 전남이었습니다. 전반 35분 대구FC는 골문 앞 본전 상황에서 신창무의 선취골이 터지더니 5분 뒤 정우재의 위력적인 드리블을 레오가 슈팅으로 마무리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남은 후반 들어 맹공을 거듭했고 대구는 역습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를 끌어나갔습니다. 페널티킥을 포함 몇 차례 찬스를 놓친 대구는 후반 막판 전남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끝내 한 점차 리드를 지키며 리그 첫 승에 성공해 단숨에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잘해서 골을 넣은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선수들이 다 같이 해서 저한테 그냥 공이 앞에 떨어져서 운 좋게 골을 넣었거든요. 네,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든 작품 같습니다. 대구의 다음 상대는 3위 팀 포항부터 리그 선두 제주와 서울, 전북 등 강팀과의 맞대결이 이어집니다. 클래식은 좀 막내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강팀이고 모든 팀들이 상위권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준비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항상 준비한 대로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다리던 첫 승 달성에 성공한 대구FC는 이어지는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따라 상반기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관광 비중이 큰 영덕군에 정작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축제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축제를 도맡아 하다 보니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판매 시설 운영도 엉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53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는 제20회 영덕 대게축제. 지난해까지 해양수산과가 축제를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됐습니다. 피서 절정기인 7월 말 50천에서 펼쳐지는 은어축제는 해양수산과가, 오는 28일부터 축산항에서 개최되는 물가자미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새마을 경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 담당 부서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해를 거듭해도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 물가자미 축제가 10회 이제 금년에 왔습니다만도 매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결산 보고 내지 평가회를 하게 되게 되면 아쉬움만 계속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덕군은 인근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봉화나 이런 데는 전담기구로 가고 물진이나 포항은 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안 되더라도 전담기구 쪽으로는 가고 축제는 일단 한 군데 모아보는 것도. 판매장 운영도 미숙합니다. 55억 원을 들여 지은 휴게소, 농산물 판매가 목적인 이 휴게소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가, 축산항 대게화르타운은 해양수산과,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입구에 복숭아 판매장 건립도
유통의 문외한인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이제 와서 유통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통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바깥쪽 외지에 확대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 주관 부서가 분산되고 판매장 운영도 제각각이다 보니 내실이 없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홍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틀 뒤 실시될 경북의 상주, 의성, 청송 군위 지역구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재원 후보 선거 사무실이 있는 상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외대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려 하자 인근 원룸 업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불거진 갈등인데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외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기숙사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기숙사는 80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대학 측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면 선결 조건이 기숙사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학교 측은 정문 바로 옆 이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립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在校内建宿舍的话，对我们来回行动比较方便，上课呀，或者是在食堂吃饭，或者是在图书馆看书什么的。 하지만 최근 이 대학 인근의 원룸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을 찾는 수요가 줄게 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외국어 강의 전용 건물을 짓겠다던 당초 계획과도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상가는 물론이고 지역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 지역 상가, 골목 상가가 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죽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할 금정구청은 이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근데 이제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대학 측은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어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1919년 조직된 의열단과 김원봉 열사는 항일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져 왔는데요. 김원봉 열사의 고향 밀양에서 의열 기념관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경남문화방송 장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영화 암살의 한 장면입니다.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김구 선생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약산 김원봉 열사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일제 군관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배가 그저 거꾸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약산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째 보면 백범보다 더 앞선 사람이 약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월북한 뒤 숙청까지 당하면서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에 대한 기억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고문에 시달렸고 김원봉의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너희는 밀양에 있은 너희 오빠는 끌려가가지고 총살 당했다니까 발다리 문가놓고 그래 물고문을 하는데 그 자물시 있어요. 의열단을 창립했던 13명 가운데 5명이 밀양 출신인 점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자며 밀양시가 김원봉 생가터를 사들여 의열 기념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중심지로 조성하여 나라 사랑 교육 1번지로 거듭나고자 지난해 김원봉 장군 생가 건물을 구입하여 의열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장을 받은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27명 가운데 10명이 밀양 출신입니다. 의열 기념관은 이곳 항일 독립운동 테마거리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어린이집 유아 인성교육인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활성화에 나섭니다. 인성교육 강사 156명을 추가로 선발해 299명으로 늘리고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강사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유아 특성 이해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어린이집과 연계해 교수법, 육아활동 등 현장 실습을 거쳐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도는 앞으로 성과와 효과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 첨단 절삭공구 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에 올해 11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계부품연구원은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첨단 공구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장비 등 시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절삭공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첨단 공구 기술 지원센터도 올해 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절삭공구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지만 최근 부품의 경량화와 고강도화 추세로 첨단 공구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사업본부가 올해도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서 건물 내부 수도관의 누수를 무료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무료 누수 탐사 신청은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확인된 누수 지점에 대한 공사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누수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무료 누수 탐사 신청 건수는 15,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비 등 181억 원을 투입해서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연안 침식이 우려되는 41곳의 침식 실태를 조사해서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해마다 바다 수위가 상승하고 슈퍼 태풍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동의로 경북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청년 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도내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월 4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직업교육 훈련 수당의 동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단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밤 늦게부터는 차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8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5도, 경주 1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